안녕하세요. 저는 오클라호마 자연주식가 원장 정수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기가 손가락을 빠는 이유에 대해서 왜 손가락을 빠는가, 저는 그 치과적인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물론 손가락을 빠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여러 소아과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그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이 유튜브에 올려놓은 걸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왜 손가락을 빠는가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 손가락 빠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아기의 머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성인하고 달리 뼈가 보통 우리가 두개골은 22개의 두개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22개의 두개골로 머리뼈로 22개의 머리뼈로 이루어져서 그것이 하나로 마치 축구공에 보면 이음새 있죠. 이렇게 실로다가 그 이음새를 조각조각 이음새로 해서 하나로 공을 만들듯이 우리 머리뼈도 두개골도 여러 가지의 22개 뼈가 이음새를 통해서 하나의 머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성인의 경우고요. 아기들은 보면 이렇게 이음새가 봉합선이라고 해요. 이음새를 봉합선이라고 하는데 그 봉합선이 이렇게 넓어요. 간격이. 보시면 간격이 넓어요. 그 다음에 숨구멍이라고 하죠. 천문이 있어요. 그러면 왜 숨구멍이 있고 이렇게 숨구멍이 넓게 있고 그 다음에 이음새가 왜 넓을까요? 성인이 되면 이것이 거의 닫힙니다. 0.25 마이크로 밀리 정도 사이 그러한 그 틈새를 두고 닫히는데 왜 아기들은 이러한 천문과 봉합선이 이렇게 넓게 있을까요? 자, 왜 그러냐면 자궁으로 이렇게 빠져나올 때, 분만할 때 아기의 머리가 좀 좁혀져야 돼요. 그래야 빠져나오기도 편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은 창조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약간 접히면서 나와서 아기가 첫 울음을 울어야 된다 그러죠. 안 울 때 분만하고 어떻게 이렇게 궁디를 쳐서라도 울리죠. 아 하고 울어요. 그럴 때 그 압력에서 아 하고 이 턱이 벌어지고 할 때 그 마치 두개골에 우산이 펴지듯이 활짝 펴지는 겁니다. 눌린 곳이. 그런데 너무 많이 눌렸을 경우는 어때요? 잘 완전히 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때일까요? 이렇게 석션이나 포셉을 사용할 때 너무 과하게 눌렀을 때 나와서 그 자연적인 생리적인 힘으로 그 펴져야 되는데 완전히 펴지지 못할 경우, 그 다음에 수술분만 했을 때 우리가 또 빼죠. 손으로 뺄 때 너무 많이 눌렸을 경우, 또 여러 가지 이로 인해서 그 산후 과정이 아기가 나오는 과정에 어떤 그 트라우마를 받고 아기가 뭔가 머리가 눌리게 되면 그게 완전히 펴지지 않으면 그 어떤 현상이 나느냐,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안에 지혜가 있어요, 지혜. 그래서 아기가 말은 못하지만 스스로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지혜로다가 아기가 스스로 치유하려고 해요. 그것이 뭡니까? 눌린 두개골을 풀기 위해서 아기가 손가락을 빠는 거예요. 그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게 두개골을 여기 보시면 두개골이죠. 두개골을 보면, 자, 이게 두개골이에요. 그럼 두개골을 보시면, 자, 요게 머리뼈입니다, 이게. 머리죠? 머리통. 그죠? 근데 요 부위가 상악골인데, 상악골이 분리한 겁니다, 이렇게. 요걸 분리해서 본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손가락을 여기다 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손가락을 대면 이 부위에 요걸 분리해서 봤는데, 여기에 코뼈가 있어요, 코뼈. 입천장 위에 바로, 요 코뼈가 입천장 위에 바로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여기 대고 펌핑을 해요, 펌핑하면 이 코뼈에서 이 힘이 전달이 돼갖고 어디로 갑니까? 이 코뼈가 요거예요, 코뼈가. 여기 입천장이고, 요 손가락을 대면, 손가락에다 대면, 이걸 압력이 가게 되면, 아기의 머리뼈는 굉장히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성이 있죠.
이 머리뼈를, 이 코뼈를 통해서 나비뼈가 우리 머리뼈에서 가장 중심이에요. 저평골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요겁니다. 나비같이 생겼어요. 나비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 나비뼈가 이게 안에 이렇게 이게 나비뼈입니다. 여기 중심에 있어요. 중심 노란 거. 이 나비뼈가 이게 나비뼈예요. 이 나비뼈. 이게 중심에 딱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올려 있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심뼈. 그래서 여기서 누르게 되면 코뼈를 통해 경유해서 나비뼈를 중심을 갖다가 전달하는 힘이. 그래서 중심에 힘을 전달돼서 전반적으로 마치 우리가 우리 꽃이 이렇게 활짝 펴나듯이 우산이 펴지듯이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중심에서 힘이 외곽으로 이렇게 전체 전달이 돼서 두개골을 스스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펌프질하면서 쪽쪽 빨면서 두개골에 펌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눌린 두개골을 스스로 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중단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사의 도움을 우리가 받고 그 눌린 두개골을 이렇게 밖에서 풀어주면 동시에 같이 풀어주면 더 잘 아기가 손가락 빠는 것을 중단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디를 눌러주냐? 여기 있죠. 동합선하고 천문을 우리가 여기를 눌린 두개골을 찾아서 눌린 두개골이 어디 부위인가 심하게 눌린 부위를 찾아서 풀어주면 아기가 손가락 빠는 것을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런 말이 있죠. 여기 한번 보시면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그러면 기능에는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호흡하고 말하고 삼키고 씹고 이런 게 다 기능이에요. 그러면 아기가 하나의 손가락 빠는 것도 하나의 기능이에요. 그러면 왜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능에 따라서 형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손가락을 원래 빨지 말아야 되는데 손가락을 빠른다는 이야기는 형태가 뭔가 잘못된 겁니다. 눌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왜 기능을 하지 말아야 할 손가락을 빨고 있습니까? 기능을 그렇게 합니까? 형태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눌렸거나 위치가 바뀌었거나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형태, 구조가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그 기능을 통해서 형태를 바꿔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기의 손가락 빠는 것을 중단시키면 안 되고 하도록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그 두개골을 풀어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그런 의사들 만나서 두개골을 풀어주면 그 아기가 손가락 빠는 것을 중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에게는 손가락 빠는 진정한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인 메디컬 쪽에서 심리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생리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관점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